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위기는 한두 국가에서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와 재정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 영향 또한 다르겠죠. 특히 이처럼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약한 고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소위 신흥국 가운데서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 신흥국의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불거집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바로 터키가 신용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자, 이 터키의 외환위기, 그렇다면 신흥국 가운데 한국으로 확산되나? 자, 이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기준으로 터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요. 얼마 전이었죠. 바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에게 통화 스왑 라인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급할 때 달러를 좀 빌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라는 거죠. 이처럼 위기에 처했습니다. 터키가. 바로 이 터키의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었다. 바닥이다. 자, 이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 이것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확산될까라는 데 이제 있습니다. 자, 터키는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즉,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면 계속 지불해야 될 달러가 더 많다. 이처럼 계속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인 터키가 이번에 위기처럼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외자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터키의 재정 위기는 2018년도에도 특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되었었는데 이처럼 코로나로 덮친 전 세계 경제 위기는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즉 무디스라든지 또 피치라든지 이런 신용평가사들은 바로 그 때문에 터키의 외화 고갈 그리고 앞으로의 외화 자금 조달 가능성이 어려워지면서 외채 부도, 외화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오늘 2가지를 정리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터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두 번째는 그런 터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확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두 번째 쪽에 더 많은 또 집중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이 2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방송 출발합니다. 자, 먼저 터키 외환위기 가능성입니다. 5가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환율 첫 번째 얼마나 떨어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리라화 이 약세폭은 사실 이제 다른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면 그렇지만 이 터키 리라화 환율의 절대적인 레벨은 과거 위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브라질 헤아라가 사실 터키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8.5. 멕시코 페소화는 무려 25.8. 러시아 루블라 또 뭐 한 20% 내외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리라화 약세 폭은 9.6%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오히려 양호하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리라화의 이런 약세는 최근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8년 미국 경제 제재로 인한 이 터키의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이 나죠. 그때 환율 불안이 굉장히 극심했죠. 뭐 인플레이션도 엄청 이제 높아졌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갈 정도로. 자, 그런데 지금 4월 14일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오늘 현재 뭐 1달러당 6.79 리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8년 터키 경제가 굉장히 불안했을 때 굉장한 환율이 치솟았을 때 그때 그 수준으로 근접해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환율 이런 약세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라하는 약세의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계속 이제 코로나 이후로 거듭되면서 더 커지면서 절대적인 레벨 수준이 과거 이 금융위기 바로 이제
터키 기준 그 위기 수준까지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그렇다면 터키의 외환 보유고는 어떨까? 외환 보유고가 빵빵하면 또 뭐 큰 걱정 없겠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위에 이렇게 선으로 제가 이제 빨간 선으로 다시 그려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터키의 단기 예채입니다. 터키가 뭐 이제 상반기 내에 특히 지급해야 될 단기 채무죠. 달러로 갚아야 되는 돈. 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면적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바로 터키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터키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약 뭐 800억도 되지 않습니다. 800억도 되지 않는데, 순수한 외환 보유고 800억도 되지 않는데, 실제로 이 단기 외채는 엄청나게 더 많죠. 단기 외채가 뭐 1200억 불 정도 보유죠. 그죠? 여기가 이제 1200억 불이니까 한 이 정도의 지금 외화 보유고 모자라는 상태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총 외환 보유고는 형식상, 장부상 뭐 한 1000억 정도이지만 여기에 금 비중이 한 28%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773억 불, 3억 달러 정도가 터키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자, 이것이 한 773억 달러라는 건데, 단기 외채 규모는 올해 1월달 기준으로 무려 1236억 불. 자, 이게 단기 외채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외채보다 외환 보유고가 훨씬 적다. 바로 165%라는 것은 단기 외채가 이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다. 65% 더 많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적자 상태라는 거죠. 외환 보유고 어떻습니까? 좋지 않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는 터키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레포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미국 국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도 뭐 1000억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 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비상시, 즉 우리나라 같으면 외환이 부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에 맡기면 또 그만큼의 달러를 주겠다. 자, 이것이 바로 레포 기구인데, 그렇다면 터키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요. 여기 터키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적게 있다는 거죠. 한국은 보면 1211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무려 30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바로 미국에 맡기고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터키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는 27억, 약 한 28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국채도 별로 없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외환 보유고도 거의 뭐 마이너스다. 또 미국 국채도 거의 없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부는 그렇다 치고 기업들의 외환 사정은 어떤가? 기업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수입하죠. 자, 수출 수입할 때 바로 국제결제통화 달러를 씁니다. 기업들의 외화 사정은 어떨까? 자, 여기 보면 이게 0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0. 저 0 이하로 전부 마이너스라는 건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사정은 전부 이렇게 적자입니다. 즉, 갚아야 될 달러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업들의 외화 미스매치 규모가 무려 1751억 달러. 자, 지난해 12월 기준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금융 불안이 확대가 되면 정말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부채 상환은 가능한가? 자,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4월부터 터키가 금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채권은 즉 무려 65억 달러입니다.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돈. 그런데 이 가운데 상반기 중, 즉 6월 달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무려 53억 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지만 터키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거의 뭐 한 30억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 6월 달까지 갚아야 될 돈이 53억 달러. 외환 보유고 아까 없다고 보셨죠?
또 이 터키의 민영 기업들, 사기업들에 갚아야 될 외화 뭐 1,000억 불이 넘는다고 보셨죠. 그런데 만기가 올 6월 달까지 상환해야 되는 이 달러도 바로 53억 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터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화되죠. 터키는 관광 수입이 많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교제가 왕대가 되지 않으면서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거의 빵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또 통화정책 완화 등 리라 약세 압력은 여전합니다. 리라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외환 보유액이 부족이 계속 부각될 경우 심지어 리라화 약세를 겨냥한 역외 투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등등이 합쳐지면서 환율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터키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높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라는 거죠. 다른 특단의 대안이 없다면, 그 특단의 대안 중에 하나는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터키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다. 자, 미국과 사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도 크게 갈등을 일으켰죠. 따라서 미국이 터키를 특별한 조건 없이 도와줄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자,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이제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또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이런 터키의 경제 위기 또 외환위기가 터지면 그것이 신흥국, 특히 한국으로 이게 전이될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죠. 자, 우선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터키를. 자, 먼저 국내 총생산.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것이 터키입니다. 즉, 밑에 파란 선, 이것이 터키인데, 위에 그래프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내 총생산을 보면, 17209, 이것이 대한민국, 7665, 이것이 터키입니다. 자, 단위는 억 달러이니까 계산을 해보시고, 그냥 숫자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터키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한 3배 정도, 약 3배, 3배까지는 안 되는 거죠. 한 2.5배 정도 국내 총생산이 큽니다. 자, 자, 이것을 일단 2.5배 정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제 규모는 한국이 터키보다 2.5배 정도 큰데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가보면 터키는 9167, 한국은 33464. 그러니까 무려 국민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한 3.5배 이상이 되죠.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터키의 인구는 한 8천만 명 정도, 한국의 인구는 한 5천만 명 정도이니까 같은 경제 규모는 2.5배지만 총 경제 규모는 그것이 1인당으로 나누면 훨씬 더 격차는 커집니다. 바로 3.5배. 자, 그렇다면 수출, 실제 이제 경상수지 쪽으로 보겠습니다. 수출은 어떨까요? 자, 터키의 수출은 16823. 그런데 한국의 수출은 60486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모로 따지면 또 더 커지죠? 한 4배 정도, 4배 가까이 더 커집니다. 수출은, 그죠? 그러니까 한국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수입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입으로 가면 터키는 244인데 한국은 53520이죠. 자, 자, 이것은 앞에 이제 수출하고 비교해 보시면 터키의 수출은 16823인데 수입은 22244.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죠? 경상수지 적자. 이것을 이제 만성 적자라고 합니다. 한국은 수출은 60486. 그런데 수입은 53520이니까 바로 한국은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우리가 지표를 터키랑 이제 비교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 차이는 터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 규모,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이제 경상수지 흑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달러가 계속 마이너스 되지 않고 달러가 계속 쌓이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은
총 대외 자금 조달 필요성. 자,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우리 외환 보유고는 지금 현재 4천억 불이 넘습니다. 당장의 필요액은 75억 불 정도. 원래 이제 외환의 필요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채, 단기 외채 상환액. 그 다음에 만약에 모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가 일어나면 그 적자포.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아직은 없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가 없으니까 갚아야 될 단기 외채 한 75억 불 정도. 뭐 그러니까 아주 조금 전에 이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터키 그림하고 완전 다르죠. 자, 우리는 이제 까만 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렇게 빨간 선, 이것이 필요액입니다. 이 정도 엄청난 여유가 있는 거죠. 바로 3,900억 불 이상의, 억 달러 이상의 바로 우리는 외화의 여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과 맺었던 600억 불의 통화 스와프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외화 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경제 규모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외화 보유 쪽으로 가면 더 엄청난 차이 난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2천억 불, 그리고 1998년 참 기억하기도 싫은 IMF 때는 40억 달러 이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결론, 터키의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확산될 것인지, 또 이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신흥국에는 또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역외 달러 공급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외라는 것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에 필요하면 달러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9일 날 한국을 포함해서 9개 나라, 이 9개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이 9개 나라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바로 신흥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레포라고 하는 외국의 중앙은행, 즉 터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그것을 담보로 언제든 달러를 빌려주겠다. 자, 이 레포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3월 3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질, 멕시코 이런 신흥국들 가운데는 미국과 임시 통화 스왑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등등 하면 이런 신흥국들이 터키하고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이 달러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특히 이제 한국의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크게 개선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 유동성이 외화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세계적 차원의 유동성 지원 체계를 뜻합니다. 자, 이것은 굳이 꼭 미국과의 통화 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여유 있는 외환 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등 통화 스와프, 세 번째는 미국채 우리가 레포 1,200억 이상, 또 네 번째는 국제금융기구의 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우리가 달러 유동성 만약에 부족한다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사태가 또 지금보다 우리가 상상 외로 더 악화될는지 전 세계적인 경제가 알 수 없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또 이런 신흥국 금융 위기 리스크가 어떻게 또 불거질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제 걱정을 계속 크게 하면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것으로 가는 거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어떤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걱정을 키우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이 터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높은데 그것이 신흥국 등으로 전이될 그런 염려는 크게 없다. 과거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또 우리가 IMF 때의 신흥국 금융 위기 때 바로 미국이 대응했던 것하고 지금 대응은 완전 다르다. 자,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가지 정리. 터키의 금융위기 외환위기 가능성은 있다. 그죠?
그렇지만 두 번째, 그것이 한국 등의 신흥국에 전이될 확률, 가능성은 지금 기준에서는 아주 낮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다. 이렇게 좀 이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터키의 또 외환위기, 이것이 신흥국 전이, 특히 우리 한국에는 어떨지 한번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간단한 문의 025360-153,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문의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거나 또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